서울 강남구 대기업 본사 40층 마케팅 본부장실의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책상 위에 쌓인 기획서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42살 미혼, 회사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막내딸일 뿐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고 큰오빠 진우의 침통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과 함께 세상이 흔들렸죠. 서연은 곧바로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에서 나눈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제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냐.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잡고 눈물을 참았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 건네는 시선들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결혼도 안 한 막내딸,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었던 불효녀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큰오빠 진우에게는 강남의 상가 건물, 둘째 오빠에게는 논밭과 임야, 어머니에게는 예금과 주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서연에게는, 윤서연 씨에게는 뒷산 묘지 일대를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을 때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묘지라니, 그것도 유산이라고 주시는 건가? 큰올케 백지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도 참, 막내한테는 정말 매정하셨네. 둘째 오빠도 고개를 저었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서연에게만큼은 늘 엄격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의 묘비가 쓸쓸히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어루만지며 서연은 마침내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미워하셨나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달빛이 묘비 뒷면을 비추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묘비 뒤편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이상했습니다. 이런 글이 언제 새겨진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건가?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순한 묘지 상속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서연은 계속 그 메시지를 곱씹어 봤습니다. 하늘이 내린 물이라니 빗물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아버지는 평생 수수께끼 같은 분이셨거든요. 말씀을 아끼시고 특히 서연에게는 더욱 그러셨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후였어요. 서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인자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윤서연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강만호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오랜 친구였지요.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만호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아버님께서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 양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적당한 때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서연 양이 직접 받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강만호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들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아버지의 손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묘하게 서연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막내딸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늘 차갑게 대했지만 그것이 아버지 나름의 사랑이었음을 이해해다오. 넌 이 사진 속 사람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언젠가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편지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여성은 누구일까? 왜 자신과 닮았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뭘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뒷산을 올려다봤어요. 달빛 아래 산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 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받은 편지와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늘이 내린 물을 찾으라니 분명 단순한 말이 아닐 겁니다. 산에 올라가니 평소보다 공기가 맑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묘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서연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대만 유독 풀이 푸르고 나무들이 건강해 보였어요. 다른 곳과 뭔가 다른 게 분명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지질조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윤서연입니다. 혹시 지질조사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조사인지 먼저 들어봐야겠는데요. 고향 뒷산 일대인데 뭔가 특별한 지질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김 박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틀 후면 전문 장비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틀 동안 서연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뒷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그 산에서 나는 물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그 산 아래 샘물 마시면 몸이 좋아진다고 했지. 우리 어머니도 그 물로 밥 지으시곤 했어. 요즘은 샘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지만 말이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 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겁니다. 김 박사가 도착한 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지하투과 레이더와 각종 측정 장비들이 동원됐습니다. 서연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상하네요. 김 박사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발견되신 건가요? 지하 30m 지점에 대규모 지하 수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의 성분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김 박사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 샘플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게르마늄과 각종 희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온천수였거든요. 이런 성분의 물은 의료용으로도 가치가 엄청납니다. 특히 게르마늄은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내린 물, 바로 이 지하 온천수를 말하는 것이었군요. 박사님, 이 정도면 상업적 가치도 상당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제대로 개발하면 엄청난 가치죠. 그런데 여기 조사 보고서가 하나 더 있네요. 김 박사가 가져온 자료 중에 오래된 지질 조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작성자 이름이 아버지였습니다. 윤정호. 이분이 아버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세밀한 필체로 이 일대의 지질 구조와 지하수의 특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이곳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오직 나뿐이다. 언젠가 이 땅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서연에게는 진짜 보물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질 조사 결과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큰올케 백지선이 유독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뒷산에 자주 오르내리는 모습, 서울에서 내려온 전문가들과 만나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요즘 서연이가 뭔가 수상하지 않아 백지선이 남편 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묘지 때문에 뭔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 전문가들까지 데려와서 말이야. 진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연이 상속받은 묘지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을 텐데 요즘 부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서울로 올라간 사이 백지선은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묘지 주변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조사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에 구멍을 뚫은 자리, 각종 측정 장비가 놓였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여보, 이거 봐. 백지선이 급히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데 그래? 서연이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 묘지에 조사한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 진우는 즉시 둘째 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셋이서 묘지 일대를 꼼꼼히 살펴보니 분명 뭔가 큰 조사가 이루어진 게 확실했어요. 설마 묘지에 뭔가 가치 있는 게 묻혀 있는 건 아니겠지. 둘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지하에 뭔가 있거나. 이때부터 형제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진짜 보물을 서연에게만 남겨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 다시 고향에 내려왔을 때 가족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묘하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아, 요즘 뒷산에 자주 올라간다며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성묘겸해서요.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서연은 형들의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확실한 준비를 마친 후에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요. 하지만 백지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서연이 만났던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백지선이 흥분해서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뭔 일이야? 서연이가 상속받은 묘지에 온천수가 나온대. 그것도 엄청 비싼 성분의. 진우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정말로 가장 값진 유산을 서연에게만 남겨주신 겁니다. 이건 불공평해. 백지선이 분개했습니다. 묘지는 조상의 터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갖는다는 거야. 형제들은 급히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묘지는 가족 공동의 재산이니 서연 혼자 독차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변호사를 써서라도 소송을 걸어야 해 백지선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상 묘지를 개인 소유로 할 수는 없다고 법정에서 다퉈보자.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에 명시한 대로 묘지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정식 등기해놨거든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서연의 재산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마을이 시끄러워졌어요. 형제들은 언론에까지 알려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환경단체를 선동해서 묘지 개발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조직했죠. 서연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이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지켜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맡기고 싶으셨던 거죠. 소송과 언론 공세가 한창일 때 서연은 오히려 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질 조사에서 발견된 지하 수맥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뭔가 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산 중턱을 넘어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서연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맑고 따뜻한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손을 담가보니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였어요. 바로 지하에서 솟아나는 천연 온천수였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 위쪽을 살펴보니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 묘지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고 이름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묘비에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새겨져 있었죠. 이상하네. 서연은 무덤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분명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고 늘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깊은 산속에 누가 와서 관리를 하는 걸까요? 그때 무덤 뒤편 바위 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넣어 꺼내보니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또 다른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아버지가 쓰시던 딱딱한 문체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애틋한 글들이 가득했어요. 연화야, 오늘도 너를 보러 왔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내 마음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이가 점점 너를 닮아간다. 그 미소, 그 눈빛이 너무도 닮았어.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고 더욱 강하게 키우고 싶어진다. 연화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단단해져야 해. 그래서 차갑게 대하는 거야.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연화라는 여성이 바로 어젯밤 봉투에서 본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던 거죠.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아버지와 연화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함께 이 산을 오르내리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연화가 홀로 이 무덤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지 20년이 되었다.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곳을 사랑했어. 이 산의 물을 마시며 병을 이겨내려 했지만 결국 떠나고 말았지. 나는 그녀를 이곳에 묻어주었고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다. 서연이에게 이 땅을 물려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아이만이 연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치유의 가치를 말이야. 서연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차가우셨는지, 왜 이 묘지를 물려주셨는지, 그리고 왜 연화를 닮았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화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벽에 막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딸인 서연에게 투영하며 더욱 강하게 키우려 하셨던 거죠. 차가운 사랑이 아니라 너무도 깊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앉아 서연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연화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서연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였거든요. 이제는 아버지와 연화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때가 되었어요. 서연은 서울의 건축 설계 사무소와 리조트 전문 업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업적 개발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온천 치료와 휴양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였지만 수익의 절반은 공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온천수의 치유 효과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설계사에게 설명했어요.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애국관으로 하죠. 설계사는 서연의 뜻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공익적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는 처음 만나봤거든요. 한편 가족들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어요. 소송 비용과 언론 플레이에 쏟아부은 돈 때문에 큰오빠 집안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지선이 주도한 과도한 법정 다툼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여보,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어? 백지선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이미 3천만 원이 나갔어. 이러다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설상가상으로 백지선이 운영하던 소규모 사업체마저 부도가 났어요. 무리한 투자와 소송 스트레스로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든요. 순식간에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지선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서연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서연아, 언니가 잘못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 혹시 일자리라도 하나 없을까?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올케가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하지만 서연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리조트 개발이 시작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연락드릴게요. 백지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리조트 건설이 본격 시작되자 서연은 약속대로 백지선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관리직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백지선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백지선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일하는지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리조트 한쪽에는 정말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무료 치료 시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공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케어 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구나. 백지선은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둘째 오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의 개발을 방해하려 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서연아,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둘째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도 이 일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 아버지 뜻이 이런 거였다면 우리도 도와야지. 가족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백지선은 청소 일을 하면서도 점점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서연의 배려로 조금씩 더 중요한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연화의 무덤 주변도 아름다운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었어요. 서연은 그곳을 심연화 치유의 숲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연화의 순수함을 기리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 거였어요. 리조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온천수 배관 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작업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석실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여기 뭔가 있어요. 굴삭기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려시대 양식의 석실 안에서 각종 도자기와 금속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단에 쌓인 두꺼운 책자였어요. 문화재청에 즉시 신고했고 전문가들이 달려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어요. 그 책자는 고려 왕실에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의학서였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고고학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고려시대 왕실 의학의 정수가 담긴 비밀 문서예요. 특히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서에는 이 지역 온천수의 특별한 성분과 활용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고려 왕실에서도 이곳의 물을 신수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왕실 의원들이 이곳에서 직접 약초를 기르고 온천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한의학 전문가가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세계 의학사에서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단순한 온천 리조트가 아니라 천년 역사를 가진 치유의 성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서연은 문화재 보존과 현대적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재는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서연이 설계팀에게 말했어요. 리조트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유적지는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서연의 결정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몇 달 후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리조트는 심연화 치유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와 현대 의료시설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복합치유센터가 되는 거였어요. 고려시대 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폭발했어요. 일본의 대기업과 유럽의 의료 관광 전문 회사들이 투자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떤 곳은 부지를 통째로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서연 씨, 이 정도 조건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투자 중개업체가 유혹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외국 자본에 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연은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완전한 국산 브랜드로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곳의 온천수 성분을 공식 인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의료용 온천수로는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였어요. 이제 정말로 세계적인 치유의 명소가 되겠네요. 둘째 오빠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내다보고 계셨던 건가. 백지선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청소부로 시작해서 지금은 시설관리팀장까지 올라왔거든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백지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가 새 사람이 됐어. 개장을 앞두고 서연은 연화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아름다운 추모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온천수는 여전히 맑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각종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화 언니, 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곧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 소중한 유산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거든요. 드디어 심연화 치유의 숲 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1년여에 걸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개장식 준비로 바쁜 가운데에도 가족들을 하나하나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개장식 당일 아침 온 가족이 아버지 묘지에 모였어요. 큰오빠 진우, 둘째 오빠 그리고 백지선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 오늘 서연이가 이룬 일을 보러 왔습니다. 진우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백지선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를 괴롭혔던 일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오후에 열린 개장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 문화재 전문가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해외에서도 의료 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연이 개장사를 하기 전에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심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이 리조트 수익의 30%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진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서연에게 맡기신 거였어.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셨구나. 개장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자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연화의 추모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서연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연화를 기리며 그리고 모든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우리의 사랑도 끝없이 흘러가기를.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은 혼자서 아버지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묘비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새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차가운 사랑으로 딸을 강하게 키우셨고 뜨거운 유산으로 가족을 하나로 만드셨다. 윤정호 선생님의 깊은 뜻을 기리며 마이너스 사랑하는 가족 일동.
서연은 묘비를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산 아래에서는 온천수가 조용히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연화 언니가 보여주신 사랑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빛 아래 산 그림자가 포근하게 서연을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온천수 냄새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픈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거예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이 산이 지켜본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서연은 그들을 맞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산이 지켜본 이름 없는 사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연화가 꿈꾸었던 진정한 유산이었어요.